자, 역대 최강으로 불리는 록스 해적단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죠. 1156화를 기점으로 공개된 멤버 명단을 보면 선장지백이 쓰러진 후에도 전 세계에 공포를 심어준 거물급 인물들이 즐비합니다. 록스 해적단에는 훗날 사왕이 되는 카이도, 에드워드 흰수염, 뉴게이트, 그리고 샬로링링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서 문득 예전 가설처럼 로키에게 패배했다던 그 사왕이 혹시 록스 해적단 출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록스 해적단 멤버가 공개된 만큼 첫 번째 인물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길버터입니다. 길버터는 뛰어난 저격수로 유명하죠. 정당방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쏴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록스 해적단에 들어가기 전 길버터의 현상금은 9억 7천만 베리로 확인되었고요. 외형은 검은색 벨벳 테두리 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남성입니다. 자신에게 총구를 겨눈 상대를 순식간에 쏴버릴 정도로 속도가 빨라서 피해자는 바로 앞에서 반격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차분한 청년 같지만 1916화에서 록스 해적단으로 등장했을 때는 갑자기 팔이 4개 달린 모습이었죠. 갓벨리 전투에서 패배한 후 생사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시신은 개코, 모리아가 수습해서 다른 저격수의 그림자를 넣어 팔 4개와 총 4자루를 든 좀비로 되살렸습니다. 오다 작가님이 SBS 112권을 통해 록스 해적단 멤버임을 확인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간즈입니다. 간즈는 악명 높은 밀수꾼이었는데요.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중국풍 의상을 입고 등장한 걸로 봐서 아마존 릴리 출신은 아닐 테고 아마 서해의 카노쿤이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나라 다른 인물들도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1155화에서 엄청난 식탐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갓 벨리 사건 이후 간즈 역시 개코 모리아에게 조종당하는 좀비가 되었습니다. 현재 현상금이나 주력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왕직입니다. 이 인물은 후대에 엄청난 위압감을 줄 만큼 강력한 세력이 되죠. 왕직의 디자인은 낼름거리는 혀가 도마뱀 같다는 점에서 카리브 형제와 비슷하긴 한데 혈연 관계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할아버지만 다른 정도랄까요? 아버지가 해적섬 하치노스의 지배자인데 아들들이 사방을 떠돌게 놔두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지만 혹시 왕직이 어릴 때 아들들을 할머니에게 맡겨 키웠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왕직은 갓벨리 사건에서 살아남아 하치노스로 돌아와 섬을 통치하며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습니다. 검은 수염조차 왕직을 쉽게 꺾지 못했고 로우와 코비의 의도치 않은 도움이 있었던 로키포트 사건 덕분에 겨우 이길 수 있었죠. 그 덕분에 로우는 2년 전 칠무회가 되었고 코비 역시 검은 수염이 왕직을 물리치는 데 기여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마존 릴리 전투 이후 코비는 해군 영웅 칭호까지 얻었고요. 이로 보아 왕직은 38년간 하치노스를 지배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버킨입니다. 원래 과학자였던 그녀는 전투 능력이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갓벨리에서 살아남을 정도면 꽤 강했다고 봐야겠죠. 이후 다른 과학자들과 불법 연구팀 MADS를 결성합니다. 뉴게이트를 사랑했던 그녀는 그의 유전자를 훔쳐 사왕인 수염의 자칭 아들인 위브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베가펑크의 도움으로 젊은 시절 자신을 복제한 스튜시를 만들어 CP형에 합류시켰죠. 본인은 나이가 들어 망나니 아들을 따라 흰 수염의 보물을 찾아다니며 아버지의 유산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스핑크스 섬에서 해군대장 료쿠규에게 붙잡혔고 소중한 아들은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다고 하죠. 다섯 번째 인물은 돈 마론입니다. 마론은 서해 출신의 악명 높은 마피아 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자인은 유럽의 유명 범죄 조직 보스들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서해의 지하세계를 장악한 5마피아 조직이 있는데 아무래도 돈 마론은 훗날의 카폰의 갱 배지 이전에 서해를 지배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배지 역시 그 일을 계기로 위대한 항로에 진입했으니까요. 배지의 세력이 막강했던 걸 보면 그 이전에 돈 마론은 당대 최고의 마피아 보스였을 겁니다. 록스 해적단 멤버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걸 생각하면 돈 마론은 분명 현재의 배지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무서운 인물이었을 겁니다. 여섯 번째 인물 캡틴 존입니다. 존은 록스 해적단 합류 전후로 모은 막대한 보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양이 어찌나 엄청났는지 동료들이 배신하고 보물을 빼앗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했죠. 캡틴 존은 쌍검을 쓰는 검사였습니다. 아마 몸에 밝힌 2자루의 검에 찔려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몽환적인 보라색 머리에 술을 즐겨 마셨고요. 그는 하치노스에서 록스 해적단에 합류하고 갓벨리 사건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은 모든 것을 비웃었지만 그가 원한 건 오직 보물, 더 많은 보물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살아남아 자신만의 보물을 더 모았죠. 그는 해골 모양 섬에 보물을 숨겼고 그 지도는 버기를 포함한 모든 해적들이 탐냈습니다. 루피가 나미에게서 바다버기에게 준 팔찌에 그 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불분명하죠. 캡틴 존이 살해당한 건 너무 부유하면서도
탐욕스럽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고 결국 동료들 손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러니 돈 많은 분들은 게임에 현질하거나 저한테 후원 좀 인터넷 밈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7번째 인물은 은도끼입니다. 은도끼는 센고쿠가 이름만 언급했을 뿐 모습은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갑오새은 방패와 은도끼를 든 인물이 아닐까 추측만 할 뿐이죠. 8번째 인물 슈트로 이젠입니다.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인물인데 그는 쿡쿡 열매 능력자인 요리사입니다. 어린 링링의 무서운 잠재력을 보고 그녀가 카르멜과 친구들을 먹어치우는 광경을 목격한 뒤 링링과 함께 해적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죠. 슈트로이젠 역시 갓벨리 전투에 참여했고 현재까지 살아남아 빅맘 해적단의 총주방장으로서 선장 링링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9번째 인물은 샬롯 링링, 바로 빅맘입니다. 단 것에 미쳐있는 인물로 배가 고프면 이성을 잃고 괴물이 되죠. 젊은 시절 링링은 지백에게 설득당했거나 데뷔백 파이트에서 져서 록스 해적단에 들어갔습니다. 소울 열매 능력으로 호미즈에게 영혼을 주었는데 이때는 프로메테우스와 나폴레옹만 있었고 제우스는 아직 없었습니다. 갓벨리 사건이 터지자 그녀는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빼앗아 의형제 카이도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카이도는 이 열매를 얻은 후 선장 지백이 죽자 해적단을 떠나 자취를 감췄죠. 한편 링링은 슈트로이젠과 함께 세력을 키워 빅맘 해적단을 창설하고 홀케이크 아일랜드를 지배하며 사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키드와 로우의 협공에 와노쿠니 용암 속으로 떨어져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10번째는 바로 카이도입니다. 링링을 얘기하는데 카이도를 빼놓을 수 없죠. 원래 보드카 왕국에서 배신당한 아이였던 그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기 위해 하치노스를 찾아왔습니다. 섬에서 수많은 해적들과 마주친 그는 록스의 눈에 띄었고 뉴게이트의 주선으로 해적단 최연소 멤버가 되었습니다. 카이도는 누나 링링의 힘을 믿고 꽤나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악마의 열매조차 누나가 훔쳐다줘야 했을 정도니까요. 패왕색 강자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죠. 이를 통해 38년 전 카이도는 동시대 대적들에 비하면 아직 애송이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고기 열매를 얻은 후 카이도는 펑크 해저드에서 여러 번 체포되어 정부의 실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모모노스케가 먹은 인조 악마의 열매가 탄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르베를 동료로 영입해 킹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고 오로치 시절 히구라시 할멈의 제안으로 와노쿠니를 점령해 백수해적단을 창설하며 사왕이 되었습니다. 카이도는 오뎅을 이기는 공을 세웠지만 그 방법이 비열했고 입막음을 위해 히구라시 할멈까지 죽이는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주인공에게 턱이 부서지고 용암 아래로 처박혔으니 아마 완전히 끝장났다고 봐야겠죠. 11번째 인물 뉴게이트입니다.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외형상 온이 족으로 추정되며 카이도와 판박이입니다. 원래 스핑크스 섬의 고아였던 뉴게이트는 고향 섬을 돕기 위해 모든 걸 바쳤고 정부의 보호를 받도록 천상금을 내는데 힘썼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해적이 되었고 이내 록스가 주목하는 대해적이 되었습니다. 데뷔백 파이트를 통해 록스 해적단에 합류해 전투에 참여했죠. 알려진 바로는 갓벨리에서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지만 평생 등을 보이고 도망친 적이 없어 등에는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록스 해적단 해체 후 뉴게이트는 가족 같은 새로운 해적단을 만들고 흰수염이라는 칭호를 얻어 최강의 사왕 세력이 되었습니다. 로저나 카이도 같은 동시대 대해적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죠. 흰수염이 보호하는 섬, 예를 들어 어인섬은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흰수염은 록스의 아들을 키우다 배신당했습니다. 바로 검은 수염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흰수염 해적단을 파멸로 이끌고 아버지의 사왕 자리를 빼앗았죠. 흰수염의 죽음은 모든 대해적들이 슬퍼했고 레일리조차 눈물을 흘리며 위대한 해적 뉴게이트 시대에 막을 내렸습니다. 12번째 인물은 글로리오사입니다. 아마존 릴리의 선선대 여제로 샤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나라를 떠났죠. 사랑을 따라갔는지 아니면 록스 해적단의 누군가에게 반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여제로서 그녀는 당시 쿠자 해적단의 선장이자 강력한 전사였을 겁니다. 외모도 아주 뛰어났고 보아 행콕처럼 뱀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갓벨리 사건 후 운 좋게 살아남아 여인섬으로 돌아와 임시 여제 역할을 맡았고 마침내 보아 행콕을 새로운 여제로 선택한 뒤 지도자가 되어 아마존 릴리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록스의 아들이 섬을 또 파괴하러 왔으니 그리 평온하지만은 않았겠네요. 13번째 인물은 금사자 시키입니다. 본명은 자쿠자 시키죠. 쌍검술과 모든 걸 띄우는 둥실둥실 열매 능력으로 시키는 악마의 열매 약점인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선장 록스를 무시하는 등 매우 거만하고 과시욕이 강했습니다. 혼자서도 위협을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죠. 데뷔 100파이트에서 록스에게 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하가 되었습니다. 시키는 갓 벨리 전투에 참여해 살아남았는데 그의 생존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후 세계 최대의 함대를 이끌고 해적왕 로저의 오로 잭슨호를 추격해 역사적인 에드워 해전을 일으켰죠.
로저가 처형될 위기에 처하자 홀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가 사람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가프와 센고쿠가 힘을 합쳐야 겨우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두 다리를 스스로 자르고 명검 오토와 코가라시를 박아 난공불락의 임펠다운을 탈옥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키는 20년 후에 돌아와 세상에 공포를 퍼뜨리겠다고 약속했고 마침내 돌아왔을 땐 주인공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으로 남은 악명 높은 록스 해적단의 주모자는 바로 선장 록스디 지백입니다. 그의 이력 또한 역대급이죠. 과거임님의 허위 옥자에 침입해 홀로 대화하고도 무사히 떠났습니다. 성지를 떠나기 전엔 철룡인 한 명을 피 흘려 죽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는 충돌 시 폭발하는 특별한 검수를 사용했으며 공격력은 가히 대포와 같았습니다. 패왕색 패기는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상급이었고 동시대 그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데뷔 100파이트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정예 병력을 보존했고 충분한 군사력으로 40년 전 거물들이 득실되던 해적섬 하치노스를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년 후 록스는 갓벨리에서 가프와 로저의 연합에 의해 목숨을 잃었죠. 지백은 특별한 혈통을 가졌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아들인 검은 수염에게 유전되어 현재 아버지의 야망을 잇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록스 해적단에는 이인어나 삼지창을 쓰는 인물 같은 다른 실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앞으로 오다 작가님이 번외편 등에서 더 풀어주길 기다려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정리한 록스 해적단 전체 멤버였습니다. 물론 이건 앞으로의 분석과 가설을 위해 남겨둘 것이라 너무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음 편의 흥미진진한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 잊지 마세요.